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신윤입니다. 제가 2021년 5월 싱가포르 한인잡지 코리안 월드에 기고한 싱가포르에서 재테크가 꼭 필요한가요? 두 번째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는 돈과 기술이 합쳐진 말로 흔히 돈을 모으고 빌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관리, 재무관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재테크를 외치고 있지만 재테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재테크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사실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금, 적금도 재테크의 일부이고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 1. 나 빼고 다 돈 벌었나? 2030 주식 투자 성적표. 기사 2. 6% 이상 고배당주. 배당주 투자로 30억 원 불리는 전략. 기사 3. 주식 MBTI부터 유망 100종목. 기사 4. 재테크, 자산관리, 알면 알수록 돈이 되네. 기사 5. 사회초년생, 존작도 모으려면 월급 통장 4개로 나눠 관리하세요.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제대로 재테크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 투자할 걸, 그때 시작할 걸이라고 하면서 왜 그때 실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세 번째 생각이 드시는 독자분이라면 재테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재테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테크가 꼭 투자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금이나 적금, 연금을 하실 수도 있고 주식이나 펀드, ETF 등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독자분들에게 맞는 재테크를 고민하시고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떠한 재테크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격적인 성향의 재테크를 선호하시나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도전해보고 다소 변동성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의 가능성이 있는 재테크가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의 재테크를 선호하시나요? 원금이 보장되었으면 좋겠고 변동성이 있는 것을 꺼려하시나요? 아니면 그 중간이신지요? 독자분께서 어떠한 재테크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투자에서 변동성이 심할 경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리스크 프로파일링 결과는 반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재테크를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싱글이신가요?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을 하셨다면 자녀가 있으신가요?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빚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수입이 일정하신가요? 투자나 재테크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재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이, 수입, 채무, 부양가족 등에 따라 재테크의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테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 현재 시중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가 1년에 0.05%로 물가 상승률 대비 많이 낮기 때문에 은행 금리보다 더 높게 받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거주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실 예정인데 집 구매에 보태실 용도로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어리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이나 유학을 갈 때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재테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분의 은퇴 자금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시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 향상을 위해 재테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이와 같은 질문들은 재테크를 하기 앞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재테크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테크 기간 또는 투자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예를 들어 1년 미만이거나 3년 또는 5년 미만일 수도 있고 10년이나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 기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켓 상황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수익이 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테크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테크 기간 또는 투자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예를 들어 1년 미만이거나 3년 또는 5년 미만일 수도 있고 10년이나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 기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켓 상황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수익이 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테크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투자 위험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면 시장에서 높은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 무조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이 리스크를 잘하면 한 달에 30%의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30%의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 리턴을 무조건 고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대하는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10% 미만 또는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향후 기대 수익이 단기간 손실을 보는 것은 얼마가 되어야든지 상관없으신가요? 자산을 지키는 방법과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 자산의 원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다소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자산 증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선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분들도 원금의 손실이 나는 것은 선호하지 않지만 다소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투자금이 증가되고 하락되는 변동성을 띨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재테크 기간 동안 투자한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먼저 현재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자금은 전체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 독자분들의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 자산 중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 기간을 10년 정도라고 설정해 놓으시고 일정액을 투자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 투자하신 금액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매달 월급 또는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머전시 펀드가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투자 금액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기간 안에 투자 금액이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은 재테크 플랜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수입원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재테크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나요? 더불어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불안정 예를 들어 재테크 기간을 10년 정도라고 설정해 놓으시고 일정액을 투자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 투자하신 금액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매달 월급 또는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머전시 펀드가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투자하신 금액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기간 안에 투자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은 재테크 플랜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수입원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재테크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일정한 방향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나요? 더불어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시면 아예 수입이 없으시고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나요? 6. 재테크 경험과 관련 지식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부 독자분들은 다양한 재테크 관련하여 많이 시도해 보시고 관련 지식도 풍부하신 편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투자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 수준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그리고 채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재테크나 투자 의사 결정을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유닛 트러스트, 펀드에 주로 투자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시면 예금이나 세이빙스 플랜에 투자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시면 대부분의 자산들이 은행 통장에만 있는 편이신가요? 위의 질문들의 답을 토대로 재테크 관련 공격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행과 인기에 따라서 재테크 투자하지 맙시다. 요즘에 주린이와 동학개미 운동을 시작으로 주식을 시작하려는 분들 또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인기가 좋다고 하면 본인에게 맞는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시작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테크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새로운 플랜이나 유행에 열광하는 것보다 나의 성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성향의 재테크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